이집트 여행을 끝내면서 이집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문화는 서로 간에 참조해서, 레퍼런스해서 만들어 갔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그동안 연구한 걸 가지고 호모 레퍼런스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의 검증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인류의 문화가 과연 언제부터 출발했을까란 막연한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계속 여행지를 다니고 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나톨리아라는 곳을 발견했고, 처음에 발견했던 것은 göbekli tepe라는 것이 인류 문화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 궁금증이 저를 그쪽으로 인도를 했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카라한 테페라는 것이 기원전 10,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흔적이 나타나고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벽과 벽이 붙어서 우리가 집을 진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천장 통해서죠, 옥상을 통해서 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독특한 문화라고 초기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초기 인류 문화가 형성될 때 만든 형태적인 모습이었더라고요. 초기에 카라한 테페도 그런 식으로 지어졌고, 이번에 여행지 중에 하나인 차탈레 회육도 그런 식의 집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기원전 10,000년 전에 카라한 테페에서 최초로 도시가 형성이 됐고, 이후에 göbekli tepe라는 것이 또 발견이 됐어요. 물론 göbekli tepe가 먼저 발견이 됐는데, göbekli tepe에서 기원전 9,600년 전 우리가 인류가 수렵 채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이제 드디어 신전을 만들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göbekli tepe가 신전의 처음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 중에서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시리아의 알레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지중해인데 팔레스타인의 위쪽이고, 지금 시리아 너는 빠지고, 옆에 노트북을 켜놨더니 여기 시리가 자꾸 움직입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시리아에 있는 알레포라는 지역에서 지금 동쪽으로 35km 정도 가면 카레멜이라는 기원전 10,000년 전의 유적이 발견됐다는, 성곽이 포함된 유적이 발견됐다는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나톨리아 지방, 지금의 산니 우르파 인근에 있는 카라한 테페가 기원전 10,000년 전이고, 그 산니 우르파 바로 위쪽에 있는 göbekli tepe가 기원전 9,600년 전, 그리고 거기서 한 700km 떨어져 있는 텔카라멜, 지금의 시리아죠, 알레포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것이 기원전 10,000년 전이고요. 그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팔레스타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예리코의 탑이라는 기원전 8,000년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유적은 인류가 모여 살았다는 것을 추정하는 그 유적인데요. 이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집트의 고대 문화, 우리가 인류에게는 큰 자산이죠. 역사적인 자산이고 인류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번에 제가 방문해서도 이집트의 유물에 대한 그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10분 동의를 하고 대단하다고는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고 인류의 전체 인류사에서 보면 기원전 7,500년 전에 나프타 플라야 문화가 카이로 북부에 있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뭐 여기서 더 설명하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 유튜브 하나를 참조해 보신다 그러면 나프타 플라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기원전 7,500년 전에 나프타 플라야 문화가 지금의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형성됐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집트의 역사 그러면 이집트가 우리가 지금 아는 이집트의 역사 그러면 나카타 문화를 기원전 3,500에서 4,000년 정도로 봅니다. 이것을 직접적인 이집트의 고대 문화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나카타 문화하고 고대 고왕국 시대, 그러니까 쿠푸왕 이전, 쿠푸왕 이 정도 시대에 과연 근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보게 되면요. 지금의 우리가 그 이집트 인근에 어떠한 문명이 생겨났을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집트가 독립적인 문화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는 이미 기원전 6,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이 태어나서 그때 이미 우르크라든가 우르크이라는 도시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리스 쪽에서는 크레탄 섬을 중심으로 한 미노아 문명이 형성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전설의 도시라고 처음엔 생각했다가 이후에 밝혀진 트로이 문명이 이미 그리스, 지금 구그리스죠.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쪽 끝에서 이미 트로이 문명이 생겨난 상태가 이집트의 고왕국 시대 나카다 문화 시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집트 문화는 대단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집트를 갔을 때 이 기자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사카라 지역 그리고 룩소르의 왕가의 계곡 그리고 룩소르 신전, 카르낙 신전 내려오면서 만났던 많은 신전들 그리고 아부신벨, 아수안 등지의 문화 유적에 대해서 대단한 문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문명이고 지금 이 순간 이집트 문명을 다 보고 온 이 순간에도 다시 한번 그곳에 가고 싶다는 감정이 들 정도의 어떤 대단한 문명인데요. 제가 지금 주장하고자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집트 문명이 나오기 이전에 나올 때 근처 국가에 근처 대륙에서도 많은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특출난 문명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인구 분포, 도시의 분포만 보더라도 뭐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여러 도시들이 이미 존재했었고요. 우르크나 우르크에는 4만에서 8만에 추산하는 인구가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집트에는 그 당시에 카이로든가 사카라 지역, 사카라 멤피스죠. 멤피스 지역에서는 2만 내지 3만 정도만이 거주했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율만 본다면 이집트보다 더 큰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있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했던 아나톨리아 지방, 괴베클리 테페를 중심으로 하고 카라한 테페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문화가 출발했을 것이라는 가정은 그렇게 잘못된 가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명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의 유물을 중심으로 한 추론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지만 대단히 이번에 이집트 여행은 대단히 저한테는 의미가 깊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 다시 한번 또 이집트를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제가 요번에 여행 간 곳에, 이 다음 편에는 이제 그 아나톨리아 지방, 지금 제가 가보고 싶었던 아나톨리아 지방에 대한 것을 이제 여행을 쭉 올릴 텐데요. 아나톨리아 지방 역시 요번에 이집트와 관련이 깊습니다. 제가 여행의 목적은 요번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민주주의가 인류 최초 문명이라고 생각되는 카나안 테페하고 gö베클리 테페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왜 밀레토스, 에페소스,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고, 왜 남쪽으로 우리가 텔카라멜, 옐리코의 탑, 그리고 이집트, 요번에 말씀했던 이집트에서는 왜 절대왕권이 나타났고 왜 민주주의는 이쪽에서 없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미처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이번에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약간 섞이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첫 번째, 왜 이집트의 유물이 중요하고 그때 근동에는 어떤 문명이 있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여행지인 아나톨리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나톨리아 편을 만들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편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이집트 여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여행에 대한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얘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집트 여행하면 이 설레는 마음도 있는데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집트 여행을 가보고 난 느낌은, 서유럽의 어떤 국가를 갈 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쉬웠습니다. 제가 반대로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탈리아나 기타 파리를 갈 때 소매치기에 대한 걱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강도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집트를 가게 되면 우리가 바가지 요금하고 계속적인 상인의 어떤 권유, 사람을 지치게 하는 권유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집트 여행에서 느낀 것은 이런 바가지 요금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한두 번의 바가지는 제가 쓰는 줄 알고 줬는데요. 예를 들면 길가에서 제가 아수완을 갈 때 길가에서 있던 바나나 노점상 꼬마한테 한 두세 배 더 주고 바나나를 샀습니다. 내가 알고 준 거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유물을 보면서, 특히나 왕가의 계곡이나 카르낙 신전 등의 유물을 보면서 관리인한테 1불, 2불을 준 적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달랬어요. 하지만 주지 않는다고 그 어느 누구도 뭐라 한 적도 없고요. 2번, 3번 달라고 재촉한 사람도 이번 여행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제가 제일 놀란 것은, 제가 전편에도 올렸지만, 가장 이집트 여행에서 힘들다고 하는 기자 피라미드,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했습니다. 어느 서구의 여행지도 이보다 더 편안하지는 않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하게 일단 입장료를 많이 낸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그게 또다시 이집트 여러 가지 유물을 보존하는데, 또 인류의 유물을 보존하는데 힘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도 않다는 게 제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나톨리아 지방을 앙카라 문명박물관하고 차탈레 회육, 제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평등사회가 출발했던 차탈레 회육하고, 그리고 코냐 박물관을 제가 또 들렸어요. 코냐 박물관하고 밀레토스, 에페소스에 관련된 박물관들 여럿과 유적지를 들렸습니다. 앞으로
장소마다 해서 아나톨리아 지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 영상이 제가 이집트를 목적은 처음에 이거 영상 안 만들려고 다 만든 목적은 이집트 여행이 힘든 여행이 아니고 행복한 여행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찍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하여튼 이번 이집트 여행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시 또 이집트 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계속 아나톨리아 지방 여행 것을 하나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